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최근 첨단 산업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기술 편취라든가 기술 유출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산업 기밀인 D램 공정부터 또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바이오 자료, 또 방산 기술까지 유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 산업까지 흔드는 기술 유출 범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서 넘긴 네. 그 전직 삼성 임직원들을 이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기술에 있어서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10나노대 D램 기술이 유출된 사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특성은 어떤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탈취했다는 부분들인데요. 네. 이것도 2번을 걸쳐서 일단은 네. 모기업의 기술 유출과 함께 네. 협력기업의 기술 유출도 함께 이루어져서 통합적으로 진행된 그런 내용이 이번에 큰 특성이라 할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예전에는 주로 USB에 복사해서 가져갔는데 네. 이제는 반도체 기술을 정말 손으로 작성해가지고 이 그게 부분에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전자적 장치에 대한 네. 기술 유출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종이로 된 내용에까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발각이 쉽지는 않았을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징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네.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일탈은 사실 감찰을 하고 실제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술 유출은 점진적으로 권한의 범위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권한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징후가 더 빨리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각이 됐고 네. 이번에 사건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조직적인 범죄, 마약 그 집단 그렇죠. 뭐 있잖아요. 카르텔도 네. 있고. 그런데 이런 반도체 기술 같은 거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네.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는 네. 핵심에 대한 공정에 대한 기술 정보도 있을 것이고 네. 그 공정을 구성하는 기계에 대한 배치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A는 요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B는 또 공정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네, 네. C는 또 수율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네. 우리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공장의 정보 그다음 모든 정보를 함께 들고 나가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협력업체의 기술 내용들도 가져갔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이게 공장까지 지울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이 이제 그 중국의 어디예요?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거기다 빼돌려서 네, 넘겼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 갔고 네. 2차적으로 또 이직을 해서 계속 2차적으로 이직하는 어디로 이직을 해요? 그 창신 메모리라는 데에서 이직을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1차적으로 정보를 한번 들고 가서 네. 이제 착근을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이진이 두 번째 팀이 또 정보를 빼달아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다시 이직을 한 그런 사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앙지검이 재판을 넘겼는데 이건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아직 뭐 구형 이런 단계도 네,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직원도 있고 또 임원급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임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니까 네. 확실히 이제 단순 사원 수준을 넘어서 뭐 팀장급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핵심 기술까지 그 넘어간 네, 것도 최근에 지금 또 발생을 의혹이 했었죠.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발효 정제 기술 유출이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 기술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추격 기술이었어요. 주로 따라가는 기술이었는데 네. 요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선도 기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기술에 대한 훔침의 매력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다양한 신흥 국가에서도 물론 투자도 많이 중요하지만 기술을 빨리 탈취하면 기술에 대한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기술에 대한 탈취와 윤노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본 건 지금 바이오 핵심 기술 여쭤봤거든요. 이건 네. 이제 인천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개인 수준에서 예. 일단은 영업비밀 도면을 다 출력해가지고 어. 기술을 탈취한 그런 사건이 이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자료를 갖다 넘긴 네, 맞습니다. 거라면서요.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바이오 기술도 그렇고 뭐 방산 기술도 지금 유출된 혐의가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하여튼 기술에 대해서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다양해가지고 그거에 비해서 기술에 대한 어떠한 방어 체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노려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USB 이런 게 아니라 네. 아까 그 전부 다 자필로 다 써서. 그려가지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얼마 분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넘기고 또 바이오 공장 이번에 그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출력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옷 속에 예, 숨겨가지고 가수했다고 합니다. 단출한 거를 또 어떻게 잡았네요. 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유출이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또 기업들은 종이에다가 네. 이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종이에 네. 철심을 넣어서 들고 갔을 때 네. 그보다 경고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뭐 항상 국정원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라 이런 내용을 내부 지침으로 공유하면서까지 네, 했다니 맞습니다. 본인들이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 어떤 네. 그런 건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검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런 것이 조사될까? 검거에 대한 내용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방산 기술 같이 정말 그 중요한 그 국가 전략 기술 같은 맞습니다. 것들은 이게 타 기업이라든가 국가에 이게 이제 넘어가면요. 그 정보가 기술이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이런 사고가 있었으며 네. 어느 정도 피해액이 지금까지 집계되고 있는 건가요? 예, 최근 5년 동안 이제 2020년에서 네. 2024년 동안에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보면 네. 한 105건의 산업 기술이 유출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 중에서 3분의 1 수준인 32건이 국가의 신기술이 유출이 되었고요. 피해 규모는 수십조, 일부 내용에 보게 되면 한 25조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밝혀지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기술 유출 사건도 산업기술보호 현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이건 하고 잡힌 있습니다. 것만 이렇고 예, 맞습니다. 안 잡힌 것도 이렇고 예, 맞습니다. 아직 인지가 안 된 것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걸 꺼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가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직원들에 대한 동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실제로 이거를 사건화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하. 실제 이 100억 건 곱하기 한 3배 정도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이 그 대기업들의 기술 유출 문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작 그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중소기업 그것은 결국 기술이 핵심인 부분인데 네. 상대적으로 경영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수익의 창출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을 위한 기술 보호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문헌에 의하면 기술 유출에 대한 사건 사고의 인지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심지어는 1년 반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저도 6개월이나 모르고 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나중에
특허가 발견되거나 네. 유사 특허가 우리하고 발견되거나 똑같네. 우리 어서- 유사한 제품이 나다 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대기업의 제품의 핵심 기술, 요소 기술들은 중소 중견기업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체계 강화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번 기술을 빼앗기면은요, 네.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걸 막을 여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기업의 존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기술에 대한 유노출 부분이나 탈취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생산 활동이 거의 정지되는 수준이고 심지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기술이 유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출시의 기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경쟁력에 또는 지속 가능성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기술 보호는 좀 나중에 일단 생산, 연구개발에만 집중하자. 그러한 문화 인식이 지금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2차 전지 뭐 전자석 그 탈철기, 그러니까 네. 철을 약간 좀 남아있는 미량의 철을 제거해야 네. 수익이 높아진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탈철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국내 중소기업도 기술이 이제 빼돌려져 가지고 네. 이게 내리막길을 엄청 걸어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가 지금 거의 뭐 5분의 1 정도로 구꾸라졌다고 하던데요. 예, 여러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 전지 네. 정말 다양하게 기술이 지금 유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만약에 그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람들이 이제 뭐 저기 잡혀가지고 뭐 형사 처벌을 받는다든가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보안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안 사고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보안 뭐 개인정보 유노출이나 뭐 사이버 보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탐지도 중요하지만 빨리 복원할 수 있는 회복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 보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양상이 조금 다른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기술 유출 사고라든가 또 인재 유출 예, 이런 맞습니다. 것도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네. 좀 더 고도화되고 진화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지금의 금융의 시대에서 예.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이 금융의 시대에서 기술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 네. 기술이 변수가 돼서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네.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따라갈 수 있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의 유출, 탈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의 요새화가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기술의 가치가 더욱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러한 사건 사고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좀 두려워할 수 네, 있을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처벌 수위하고 네. 다른 나라하고는 어떤지 좀 비교를 해봐 주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 유출에 관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4년도부터 이 양형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에 관련된 유출 행위의 경우에는 미국에 유사한 경제 스파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서 한 18년 정도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 18년 예, 징역 18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그 선고 형량에 있어서는 권고할 뿐이지 네. 형량에 있어서는 선고 형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18년에 대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집행유예나 2년 이내에 지금 선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미국은 그래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양형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해 금액이 크면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 최대치까지 우리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양형 기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손해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액만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라든가 네. 잠재적인 미래의 시장 가치도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발생해서 성공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가 처음부터 기술 유출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게 아닌데 아니면 설사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렇게 브로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어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조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나 좀 자문이나 이런 형식을 빌려서 실제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직적으로 이뤄가는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술 유출의 경우에는 당신의 기술인 내 것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식 같은 기술이야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불만족이 생겨서 기술 네. 유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가운데에서 경쟁회사라든가 해외로부터 제의가 왔을 경우에는 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기술 보호가 한편으로는 하지 마라, 안 된다, 통제한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기술을 개발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 체계가 가장 최선의 그런 보호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 네. 마음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맞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다 이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산업 보안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지금 앞서 우리가 양형 기준에 대한 말씀 좀 나눴었는데요. 이 양형 기준은 한편으로는 기술 유출의 행위를 차단하는 어느 정도의 방지막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기업이나 산업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한 양형주도 중요하지만 이 보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네. 그다음 부담스러운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의식들이 상당히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진도 당장의 이익 실현에만 관심이 있고 보안은 그래 보험이야. 그래서 이것은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이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양형 기준도 중요하지만 산업사회 전반에 이 보안 문화가 좀 형성이 돼서 네. 보안은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변수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것에 대한 안착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기술 유출 사건을 좀 입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인력 이런 충원도 좀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 주셨던 걸로 예,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그런 보안 사고와는 달리 기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중요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지능화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출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유출의 대상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이나 국가정보기관이라든가 경찰의 이러한 수사 인력에 대한 고도화 그다음 네. 선진화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 워낙 대형 통신사, 카드사, 유통사까지 줄줄이 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또 우리 오늘 얘기 나눠본 네. 그런 큰 그 기술 유출 사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2026년부터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업보안 정책을 다시 세우는 원년이 되려면 정부 또 기업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좀 보안에 대해서 감성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감성의 생각합니다. 전환이요? 보안이라 그러면 불편하고 그다음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한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 번거롭지만 편안한 거라고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안 활동이 잘 됐을 경우에는 약간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질서와 안녕을 나 개인과 조직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감대 의식 하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실제로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면서 보안 활동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이 버무려졌을 때 2026년도에는 결국은 보안은 특정인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그리고 개개인을 포함 모두가 경영 전략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보안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